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법률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의 현장 대처 방법과 블랙박스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고속도로가 아닌 이상은 차를 사고 당시 모습 그대로 세워둡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차량의 사진을 찍어두어야 합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일단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량의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합니다. 파손 부위와 정도는 사고 차량 속도 추정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원거리 사진을 찍습니다. 상황 파악을 위해 사고 지점에서 2m 내지 30m 거리에서 4장 정도 찍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퀴가 돌아가는 방향을 찍습니다. 바퀴의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도 찍어 놓습니다. 나중에 블랙박스가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4가지를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글자씩 따서 근거리 사진의 근, 원거리 사진의 원, 바퀴의 바, 블랙박스의 불 해서 근원, 바, 불 이렇게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기다리시면서 상대방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시고 다친 사람이 전혀 없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간단히 합의하시고 그 자리에서 잘 마무리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 운전자가 다친 경우라면 아무리 상대방 운전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시거나 119 구급대를 부르신 후에 본인의 연락처와 이름을 남기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쳤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종합보험을 들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명함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도 함께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의 경우는 양 당사자가 합의만 잘 된다면 사실 보험회사조차도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이 바뀌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에서 서로 교차하던 1차량과 2차량이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1차량이 지나간 다음에 가려고 2차량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1차량 운전자가 운전이 미숙해서 멈춰있던 2차량의 옆을 긁으며 지나갑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1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내가 수리를 해주겠다.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잘 마무리된 거겠지 하고 자리를 떴는데 나중에 사고 당시 미안하다 전부 내 과실이다. 이렇게 인정하던 사람이 그런 적 없다. 네가 움직였다. 나는 정차에 있었다. 억울하면 법대로 하자.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차량의 긁힌 부위를 보고 누가 움직였던 것인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움직인 차량에게 일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고의 경우 명확하게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쪽의 진술이 엇갈리고 딱히 증거도 없고 차량 파손 부위를 보고도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 50대 50의 과실 비율로 결정이 됩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너무 억울해서 사실을 밝혀내야겠다 하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서 서면을 받아두시거나 상대방의 말을 녹음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이것을 재판에 제출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무언가를 남겨두면 나중에 상대방이 말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녹음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블랙박스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차량엔 내비게이션이 있죠. 그런데 블랙박스는 없는 차량이 많습니다. 사실은 내비게이션보다 블랙박스가 훨씬 중요합니다. 블랙박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정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주된 사건이 교통사고 구상금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가장 먼저 대리인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교통사고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될 때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소송 진행이 아주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특히 교차로상의 사고의 경우에는 신호 위반이나 법규 위반에 대해 서로 말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자신이 신호 위반을 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한 명의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목격자가 없다면 일단 살아있는 사람 위주로 사고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망한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살아있는 사람 위주의 사고조사가 이루어지면 양쪽 50대 50 과실이거나 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한 요즘 늘어나고 있는 보험 사기단의 경우에도 블랙박스가 있는 경우라면 당하는 일이 없겠죠.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CCTV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 외부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의 블랙박스를 너무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 영상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자신에게 불리한 영상이라면 블랙박스가 오류가 나서 영상 확보를 할 수 없다든지 해버리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수시로 블랙박스를 확인하셔서 제대로 녹화가 되고 있는지도 체크하셔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소송으로 가는 경우보다는 보험회사 직원이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합의 과정에서 블랙박스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쓸데없는 주장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블랙박스를 장착한 경우 보험료도 할인이 됩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블랙박스 기계 제품의 일련 번호 등 정보를 말씀하시고 실제 자신의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으면 보험회사가 사고 사실 확인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할인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꼭 블랙박스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